그 중화인민공화국 제 생생한 기억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선포일 그 영상을 참 아주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 다닐 때 먼저 선거대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그 당시엔 뭐 제가 70년대 다녔으니까 이해가 별로 없었지만은 그분들은 나름대로 중국에 대한 이해가 계셨던 그런 한국에 중국에서나 한국에서 뭐 서로 그 혐오를 하는 이런 게가 제일 최고도에 대단히 나쁜 걸로 그 묘사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생각하건데 이거는 무슨 요즘 사실 중앙관계는 뭐 정치 관계 무슨 관계 무슨 관계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피도 얼마나 많이 섞이는지 몰라요. 피가. 그러니까 단 사실 이 중국 국경절 74년 중화수교 30년에 저희들 핵심 주제는 사실 평화입니다. 한국에서 행사하면서 중한수교란 말을 왜 썼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언론한 입장에서는 한국에서의 모든 행사를 한중수교를 해야 되지 중한수교랍니다. 아마 그게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거 기사를 썼다. 그럼 이 제목이 중한수교라는 자, 제가 오늘 사회를 맡았습니다. 저는 한국 이주동 부천생연구원장 곽철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조촐한 모임 이렇게 가졌지만 사실은 행사 제목은 절대 조촐한 모임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현수막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국 국경절 73주년 73주년이고요. 그 다음에 중한수교 30주년 이 두 개 행사를 기념하고 또 선생님들 앞에 좀 우리 책을 또 한 권씩 들었습니다만은 저희 상당포럼 또에서 만드는 이 이주와 통합 우리 여름호입니다.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만 한 8월에 나왔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이 여름호 또 출간 기념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들 오늘 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행사는 한중 상당 포럼, 그 다음에 사단법인 한국 다문화인민 통합협회, 동포세계신문, 동북아신문, 제한동포문인협회, 그 다음에 한국 이주동포 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저희들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중국의 수도 북경에서는 해마다 하는 국가적인 행사로서 공화국 창건 73주년 국경 초대회를 거행합니다. 오늘 저녁에 하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에 온 우리 상강포럼은 서울의 틀을 잡은 중국과 한국의 부분적인 민간단체의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중국이 국경절을 경축하고 특히 중한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것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8월 24일 중한수교 30주년 되는 날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축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한국은 뗄 수 없는 친근한 이웃으로서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이를 토대로 향후 고차원이 성숙된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로 되자고 약속했습니다. 또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축전에서 올해는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는데 한중교류의 해로서 양국의 다방면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성숙된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역시 지난 수교 30년 동안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래전 중국이 한 학자가 한중 관계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가지가 가깝다고 했는데 사근론을 내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가 가깝고 문화가 가까우며 지리도 가깝고 감정도 가깝다는 이 사근론입니다. 비교적 투철하게 종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지금 민의에 따르면 무슨 중국에서나 한국에서 서로 혐오를 하는 이런 게가 제일 최고도에 달하고 대단히 나쁜 걸로 묘사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생각하건데 이거는 일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차 우리는 뭐 반만년 그보다도 더 긴 역사로 한국하고 한반도, 조선반도하고 우리가 지나왔고 또 거기에서 70년 전에 불쾌한 전쟁도 있었고 하지만 이건 다 역사적인 순간이 지나지 않아요. 큰 틀에서 또 오늘날의 큰 성과나 그런 내용물에 보게 되면 실제는 또 제가 그렇게 그 험악하고 그 관계가 긴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편 형태가 그럴 뿐이지. 좀 더 있으면 풀리고 또 더욱 좋아질지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 중국 국경절 74년 중앙수교 30년에 저희들 핵심 주제는 사실 평화입니다. 네, 평화. 요즘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도 나고 세계가 뭐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아주 위기의 상황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는 결국은 하나의 그 중심 사상 이거는 평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평화 NGO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평화 NGO를 다 대표하는 우리 이대수 대표님 나오셔서 네,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중앙인민공화국 제 생생한 기억이 중앙인민공화국 수립 선포일 저는 그 영상을 참 아주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 다닐 때 몇몇 선구대 선생님들로부터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그 당시엔 뭐 제가 70년대 다녔으니까 이해가 별로 없었지만은 그분들은 나름대로 중국에 이해가 계셨던 분들이 있으셔서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마오쩌둥이 그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는 그 장면 그리고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또 그 장면 중에서 여러 소수민족들과 함께 그 복장들에서 또 외모 뭐 수염을 긴 할아버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그 중국 여러 소수민족들과 함께 그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은 중국 봉건 사회로부터 또 그 일제 지배로 침략과 지배로부터 싸워서 나름대로 승리를 쟁취한 국민당 정부와 싸워서 승리한 그런 몇 가지 승리를 그게 담아서 승리를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더 의미가 깊고 저희는 그것이 역사 발전에 러시아 혁명 이후에 인류사의 새로운 또 한 전기를 만들어 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혁명 이후에 뭐 이러저러한 한국에서 같이 전쟁 이른바 그 한미 원제 전쟁으로 참전도 하셨고 그걸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평화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또 다시는 그런 전쟁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각오도 하고 그럽니다. 중국의 우리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우선 영토가 붙어 있으니 뭐 그걸 무슨 수로 뗍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역사를 돌이켜보고 어느 시기에는 왜 이렇게 힘들게 서로 적대했는지, 어느 시기에는 정말 평화롭게 잘 지내고, 어느 시기에는 지금처럼 이제 남북이 반쪽으로 쪼개져서 힘들게 또 대치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국 중국이 또 중화민국과 대한민국이 수교를 했다는 사실 반쪽이죠. 북조선이 하지 못했으니까. 당시 같이 수교를 했더라면 훨씬 지금 동북아가 좀 평화로운 상태가 됐을 텐데 미일과 수교를 하지 못한 것이 동북에 구조적으로 이게 불안정한 요인이 있죠. 이게 그런 점에서 그 원인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나 또 우리가 요즘은 뭐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그 비행기로 또 배로 뭐 코로나로 잠깐 막히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교류가 워낙 이루어지고 또 특히 그 중간 역할을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중국 조선족 분들이시죠. 제일 가까이서 내부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또 우리도 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또 깊숙이 가 있고 그런 그런 중간에 매개자 역할 또 화해자 역할 또 중개자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중국 조선족이고 제가 3년 전에 오늘과 똑같은 회의에서 무슨 말을 한 적이 있냐면 그때 우리 아주 대학의 어느 교수를 초청해서 뭐 우호적인 중한 관계를 뭐 더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뭐 하여튼 그 비슷한 주제로 이제 그 교수님이 강연을 하고 우리 토론회를 했는데 그 교수님이 강연 끝날 때 그랬어요.
그 우호적이라는 그 표준이 뭔지, 더 우호적이라면은 또 뭐 그게 방향과 그 종점이 뭔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 강연을 했지만 근데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중한관계는 중미관계가 좋을 때는 중한관계가 좋고 중미관계가 나쁠 때는 중한관계가 나쁠 것이다. 그랬는데 아마 작금이 이 중한관계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경률 대표께서 좀 그렇지만 이거는 역사 흐름의 잠깐이고 앞으로 이 중앙공항에는 이제 우호적이고 평화적인 대로 계속 나갈 것이다. 이랬는데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하지만 우리가 이런 지금 중앙관계 지금 좀 어려움에 처한 이때 이제 여기 앉은 여러분과 같이 그 중에서도 어떻게 이제 두 나라 관계를 우호적인 관계로 평화적인 관계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이 힘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중간관계는 뭐 정치관계 무슨 관계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피도 얼마나 많이 섞이는지 몰라요. 피가. 그러니까 단 정묘호란 병자호란 때만 해도 한반도에 60만 명이 중국으로 끌려갔거든. 그러면 끌려왔다 하면서 죽은 사람 또 후에 여기서 돈 주고 데려온 사람 이제 부잣집의 딸 부잣집의 며느리는 돈 주고 데려온 사람 이런 거 다 짓거나 그래도 50만 명이 이제 끌려가 거기 가서 이제 후금 가정의 노예로 되고 그 다음에 심양 노예시장에서 팔리고 그래서 지금 그때 50만이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국 인구가 딱 5배 불었어요. 3억이 지금 15억이 됐는데 그럼 50만이면 그게 250만이에요. 그러니까 연영성의 125만이 우리 민족이고 이제 300년 전에 북경시의 125만 명이 우리 민족이에요. 왜 그러냐면 후금이 북경에 1664년 북경에 들어가 대천 제국을 세울 때 자기 집에 있는 우리 조선의 노예도 다 끌고 들어갔거든. 예. 그래서 그뿐 아니에요. 내 고향이 무순의 조선족이 6만 명인데 문은시 민족사무위원회 통계에 의하면 해마다 한족에 동화되는 조선족이 30명입니다. 평균 1년에 30명이 조선족이 한족에 동화돼. 그렇게 많이? 그러나 6만 명에 30명이면 만분의 5예요. 예, 사실은 많지 않은데, 그러면 전 중국에 우리 조선족이 이 70년, 심지어 그 전에서, 대량을 중국으로 이민한 1860년대부터 지금까지 하게 되면, 이 동화된 우리 민족이 아마 100만 명을 넘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두 나라의 국민은 피로도 얼마 섞였는지 모른다. 피로도.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가난할 수 없고, 떼려야 뗄 수 없고, 이제 북한도 가면 이제 중국이 조금 의리를 안 지킨 일을 하면, 북한이 말이야, 완전 중국을 원수로 생각하고 이러다가 또 언젠가는 또 중국에 화끈하게 접어들면서 제발 좀 도와달라 이러고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뗄 수가. 그러니까 우리는 왠가하면 미래지향적으로 지금은 잠시 어렵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중앙관계를 좀 더 우호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는가 그 방향을 잊지 말고 이제 우리 같이 노력하자는 저 자신도 다짐하고 여러분이 같이 노력하자는 이것으로 마친다. 이 한국에서 행사하면서 그 중한수교란 말을 왜 썼는지 좀 알고 싶어요. 우리 한국 언론하는 입장에서는 한국에서의 모든 행사가 한중수교를 해야 되지 중한수교랍니다. 안 맞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거 기사를 쓴다.
그럼 이 제목이 중한수교 올라가면 한국 땅에서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이 한중 관계가 나빠질수록 이 조선족의 입지가 점점 줄어듭니다. 설 자리가 줄어들고 발언권도 줄어들고. 그래서 전번에 뭐 한복 사태 때도 그 세계 월드 무슨 이공 이사장님이 하는 그 신문 거기 청탁에 제가 만장 않게 글을 쓰고 있는데 그런 걸 쓰면 한국 쪽에서도 욕하고 또 조선족사에서도 또 좋아 안 하고 또 한국에 여기 곽승지 같은 그런 분도 뭐 오피니언이더라고 왜뭐 이런 식으로 하냐 뭐 이렇게 근데 오피니언도 이 집단의 아픈 데를 긁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쓴 걸 보고 모두 속 시원하다 그런 얘기 합니다. 한송이 사건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처한 위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선족들이 한국에 나와 있는 조선족들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하고 방향 잘 잡고 이 중앙관계에서 불필요한 그런 말썽이 생긴 그런 요소는 다 회피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또 예를 들어 가령 제가 무슨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조선족 그런 또 입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지금까지도 제가 뭐 중국이나 무슨 중국 공산당에 대한 글을 쓴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이 어려운 이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복해 나갈 것이냐 이게 참 우리 발등에 불 들어서 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많이 고민하고 그래서 거창한 것도 좋지만 좀 우리 생존에 관계되는 어떤 그런 거창하지 않고 사소한 일들 그런 데 이제 방향 잡아나가면서 실사구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또 할 수 없는 일이 뭐고 또 해서도 안 될 일 이런 걸 좀 가려가면서 각자 자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중국 국경절 73주년 그 다음에 중한수교 30주년 아까 오늘 왜 중자를 먼저 붙이냐 그러는데 저는 한국이지만은 오늘 한국에 있는 많은 행사 중에 전부 다 한중수교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중국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싶다. 이 행사는 우리 중국 조선족 동포들 행사로서 또 우리가 중국이 중심으로 돼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일부러 중자를 한번 뺐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일부러 뺐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 한번 해달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상강 포럼에서 올해 한중수교, 중한수교 30주년 기념으로 총서를 발간했습니다. 총서를 발간했는데요. 요번에 2권이 나왔습니다. 제 1권이 한중수교 30년의 조선족이라는 글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우리 저인각 교수님 단독 저서 쓰신 중국의 문화, 중국인의 기질 이 2가지 책이 나왔습니다. 저도 뭐 살면서 책 꽤나 읽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서 이 2 책은 첫째 제 읽은 중국 조선족에 대해서 최근에 엮은 글 중에서는 가장 좋은 글들이 그래도 실려져 있다. 그리고 일부러 제목을 한중수교 30년의 조선족이라고 일부러 지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 상강 포럼에서 생각할 때는 한중수교 30년에 많은 역사가 있고 경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한중수교 30년에서 가장 중심적인 줄기는 우리 조선족들이 아닌가. 여기 70만 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들어와서 있고 그들이 일으키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 양상은 대단하다. 결코 작지 않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입맛까지도 다 바꿔버렸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조선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해왔던 어려움, 눈물과 또 기쁨 이런 것들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았습니다. 담아서 뭐 정부를 좀 비판하기도 했고요. 또 우리들이 이룬 경제적인 업적을 자랑하기도 했고 또 한국 사회에서 받는 또 서름, 혐오, 차별의 문제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 그다음에 우리 전인국 교수님의 중국 문화 중국에는 기질 이건 진짜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제가 요 앞에 축사를 하나 써달라 그래서 제가 책 한 권 읽지 않고 축사를 안 쓰면 이게 말이 안 된다 싶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읽었는데 최근 한 10년 내에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 중에 하나가 요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한 2주 있다가 10월 14일 날 저희 사단법인 여기 한국다문화 이민통합협회 우리 이사님이 가셨네. 거기에서 저희들 행사를 가집니다. 오후 4시에 오늘 참석하신 우리 홍대봉 스님네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함께 참석해 주시면은 저희 좋은 시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좀